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오닉스 북스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북스 리프2입니다. 1세대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2세대부터는 페이지 넘김 물리 버튼을 탑재했습니다. 한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2세대는 TF 카드 슬롯이 추가되었습니다. 300dpi 고해상도 제품이고 2GB 램, 32GB 롬, 그리고 안드로이드 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고가는 $199,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가격은 31만 5천 원입니다. 네,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카드형 칼로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화이트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블랙 모델이 너무 궁금했고 둘 다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색상을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블랙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모델은 논플랫 모델이고 블랙 모델은 플랫 모델이죠. 색상 외에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 개봉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겉 박스만 빼고 안쪽은 동일하게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그레이 톤으로 한 번 더 테두리가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시죠? 확실히 블랙 모델이 플랫 모델이라서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의 밝기도 블랙 모델이 패널이 더 밝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북스라고 새겨져 있네요. 케이블은 색상에 맞춰갖고 화이트, 블랙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C2A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뺄 수 있는 핀이 보이고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패널 차이는 블랙 모델이 더 밝죠. 뒤쪽을 보여드리면은 화이트는 확실히 깔끔하고 지문도 안 남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블랙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북스란 각인된 마크도 화이트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보면은 살짝 보이는 게 보이시죠? 뒷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더 이쁩니다. 앞쪽은 블랙이 더 이쁘네요. 위쪽을 볼게요. 전원 버튼만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USB-C 포트, 스피커 홀이 양쪽에 있고 TF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위쪽에만 지금 모두 뚫려 있고 아래쪽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수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 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네요. 디자인은 블랙 모델이 좀 더 둥글게 라운드 처리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게 착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두 제품을 비교해 드리면은 확실히 블랙이 좀 더 라운드 처리된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버튼도 블랙 모델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화이트는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의 자랑은 논플랫 제품이죠. 이 논플랫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논플랫이라는 건 이제 액정과 패널 사이에 이런 식으로 틈이 있는 거죠. 대신 이렇게 틈이 있으면은 유리막이 덧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선명한 가독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플랫 제품은 일반 태블릿, 핸드폰에서 흔히 보던 액정과 그 다음에 패널 사이를 한 번 더 유리가 덧댄 그런 느낌이죠. 저도 한 10년 넘게 지금 전자책 단말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구입한 분들은 이런 논플랫 제품을 선호할 거고 최근에 이제 전자책 단말기를 구입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태블릿과 핸드폰과 동일한 이런 플랫 제품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반사는 논플랫이라고 해서
더 빛 반사가 없고 이렇진 않네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빛 반사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히려 빛 반사는 지금 플랫 제품이 조금 더 빛을 더 연하게 표시해 주긴 하네요. 논플랫 제품이 좀 더 선명하게 빛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빛 반사 때문에 논플랫, 플랫 이렇게 두 제품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화이트 모델은 171g, 그리고 블랙 모델은 187g입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레이 테두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이트는 패널을 너무 어둡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기에는 이 그레이 패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화이트 제품을 원하겠죠. 디자인적으로는 이쁘진 않습니다. 자,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계약에 동의를 해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풀어갖고 한국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서울이 있을 거예요. 한국 표준시 서울로 맞췄고요. 블랙 모델도 한국 표준시 서울로 맞췄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시간, 일자는 자동 동기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구글 세팅이나 이럴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원 버튼 넘어가고, 제스처 넘어가고,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벌써 에러가 떠요. 키보드 에러가 떴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설정 들어갈게요. 네트워크 들어갔고 와이파이를 잡아줍니다. 와이파이를 잡으니까 지금 업그레이드가 떴습니다. 화이트 모델은 10월 29일 버전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뜨지 않았고요. 블랙 모델만 지금 업그레이드가 떴는데요. 업그레이드는 이 펌웨어 업데이트 쪽에 가면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떴다라는 표기인데요. 블랙 모델만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는 10월 29일자로 업데이트가 최신이고요. 블랙 모델은 지금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앱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에 3개의 줄을 터치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선택을 해주면은 아래쪽에 구글 앱 가동하기가 있습니다. 구글 앱 가동하기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치 활성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정보 확인 중 나오고, 플레이 프로텍트 인증을 받은 기기가 아님이라고 표기가 되면은 3초간 누르면 전원 끄기가 나옵니다. 전원 끄기를 눌러주고 1분간 기다려주면 됩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전원을 부팅해주세요. 귀엽네요, 부팅 화면이. 파워 오프. 토끼가 자고 있는 모습이네요. 부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앱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앱 상단에 설정 버튼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선택을 해주고요.
구글 앱 가동하기 밑에 쪽에 GSFID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구글 장비 인증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해줍니다. 패스워드까지 입력하고 다음. 로그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설정은 나중에 하고 기기 등록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아래쪽에 로봇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체크. 그 다음에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럼 장치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뒤로 가기. 이제 구글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로그인하는 게 또 나오죠. 근데 왜 두 제품이 같은 제품인데 지금 DPI 차이가 좀 나네요. 화이트 제품이 좀 더 DPI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로그인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네, 동의해주고 나머지 설정은 그냥 다 스킵해주면 됩니다. 빠져나갈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생긴 게 보이죠? 앱 최적화 튜토리얼 넘어갈게요. 다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로그인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박싱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정까지 일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정식 출시한 리프2는 퀄컴 스냅드래곤 630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